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SEC 저격뿐만 아니라 최근 리플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토레스 판사가 판결에 대하여 총 6가지로 오해를 명쾌하게 해명한 내용인데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가 7월 말 32조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나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1조 8,900억 달러를 추가로 차입하겠다라는 재무부의 계획에 따라 올해 늘어난 차입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는데 7월 말 부채 규모는 25년 1월까지 적용이 중단된 미국의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보다 1조 2천억 달러 큰 규모이고 6월 말 32조 달러보다는 6천억 달러 많은 액수이죠. 이 부채로 부채를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 조달하는 부채를 단기 자금에 의존하는 현상도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정부의 재정 전략이 부채 감소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래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부채 규모의 증가는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크립토 마켓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신뢰도의 하락은 곧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 절하로 이어지며 달러의 가치 절하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올려주는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역의 상관관계를 익히 보여주게 되었죠. 이와 더불어서 최근 크립토 마켓을 뜨겁게 달구었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코인인데요. 이 월드코인의 경우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출시한 코인이죠. 이 거래소 상장 직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크립토 마켓에 활기를 주었었는데 어제이죠. 케냐 정부가 월드코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홍채 정보 스캐닝과 관련해 보안과 데이터 보호 위험성 등의 이유로 월드코인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키투레 킨디니 케냐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 정부는 관련 기관이 대중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기 전까지 월드코인과 유사 단체의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7월 24일 공식 출시를 선언한 이 월드코인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이 오브라는 구체의 형태로 소형 안구 스캔 장치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신원 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임을 증명하고 기본소득 성격의 월드코인을 보상하는 구조이죠. 이 월드코인은 현재까지 약 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공식 런칭과 함께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월드코인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참 많은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혁신의 발걸음이다 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지만 사기이다 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6월 블랙록의 ETF를 시작으로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ETF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프로시어스가 비트코인, 미 SEC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 US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서류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동일 가중 ETF는 가장 가까운 만기 월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계약의 매수 포지션 보유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투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신청으로 프로시어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펀드 명단에 추가가 되었는데 지난해 12월 프로시어즈는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춘 ETF를 SEC에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기준 29,000달러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이것이 약세의 시그널이라는 분석과 오히려 상승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약세 시그널 대 비트코인 상승 전환 신호 엇갈린 시각 누구 말이 맞나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마이클 맥글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180일 변동성은 약 8월 초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는 가격 상승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1분기 말 이후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이 마이클 맥글론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미국 규제 당국의 레이더망을 피하고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인 것 같다. 따라서 비트코인 벤치마크가 다른 대부분의 위험 자산 벤치마크를 넘어서야 하지만 현재 가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맥글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이제 알렉스 크루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비트코인 실현 변동성이 25% 이하를 기록한 적이 10번 있었는데 이후 대부분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다. 크루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상승할 것 같다. 주식시장도 과도하게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29,000달러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달 말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번 달을 평가를 하게 될지 이제 예로부터 보았을 때는 크립토 마켓 기준으로 8월 달의 경우 휴가 시즌과 맞물리면서 그리 좋은 달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번 8월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사의 CEO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미 SEC를 또다시 한번 저격을 하였습니다. 이 리플사는 2023년 2분기 XRP 시장 보고서를 얼마 전 발표를 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의 XRP 보유량은 50억 658만 5,918개에서 50억 5,111만 9,094개로 약 4,500만 개 가까이 증가한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장 에스크로의 리플은 10억 개 가까이 감소를 하였는데 이 갈링 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리플 보유량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리플 보고서를 시작했다라면서 보고서는 SEC 사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우리는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갈링 하우스 등에 대한 리플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SEC를 다시 한번 저격을 하였는데요. 이 리플이 이러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반면 다른 회사들의 경우는 토큰 매출을 고의적으로 숨긴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 리플은 개인 회사로 법적으로 이제 리플 보유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게 되는데 이에 최근 리플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토레스 판사 판결에 대하여 총 6가지로 오해를 이제 명쾌하게 해명한 내용인데요.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토레스 판사 판결에 대한 이 6가지 오해에 대한 해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가 최근 발행한 2023년 제2분기 XRP 시장 보고서에는 XRP 암호화폐 뒤에 있는 리플랩스 사가 미 SEC 대 리플랩스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해소했다. 리플은 법원의 판결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를 중요한 승리로 여겨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리플 보고서는 먼저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는데 리플은 이러한 판결이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례를 창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SEC의 규제 강화 전략을 비판하여 이를 위협과 오용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이 리플의 경우는 그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6가지 오해를 해명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리플은 이 판결이 양분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 회사는 이 사건이 주로 미국에서 XRP 규제 상태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리플과 산업 전반에 대한 확실한 승리로 해석한다 주장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플은 이 판결이 특정 상황에서만 XRP가 증권이 되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 따르면 XRP가 자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RP는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될 수 있지만 리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XRP 자체가 증권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리플은 주식의 지분은 항상 증권이며 따라서 XRP의 특정 거래가 증권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리플은 투자 계약의 존재 여부는 거래별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전통적인 주식과는 다른 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5회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이 판결이 규정상 정교한 기관을 보호하고 소매 구매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리플은 법원이 SEC의 관할 범위를 확정하며 규제할 증권이 없을 때까지의 SEC의 규제가 멈춘다라고 주장합니다. 리플은 또한 소매 고객들을 반복해서 해치는 SEC의 규제 강화 캠페인을 비판합니다. 5의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플은 이 판결이 리플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리플은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대부분의 고객과 상대방이 미국 외에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리플의 외국 사업체는 규제가 명확한 국가에서 해당 비미국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5의 여섯 번째는 리플은 법원이 리플의 공정한 주의 절차를 거부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제시합니다. 리플에 따르면 법원은 리플의 기관적 판매에 대해서만 공정한 주의 절차를 거부한 것이며 사건의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한 주의 절차를 적용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원의 판결은 이제 XRP의 시장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 이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사의 미국 플랫폼에서 XRP를 거래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XRP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디지털 자산 중 하나가 되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XRP 가격 자체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실제적인 내재 가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XRP는 확실히 증권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SEC 항소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있죠. 현재 SEC는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이란 명성에 맞지 않게 감성에 호소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죠. 과연 우리 애증의 코인 XRP가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을 계속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크립토가 송금 프로토콜에 가장 나은지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진 이 질문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잭 도시는 트위터를 창업했다가 2021년 불장 이후 크립토에 집중하기 위해 트위터 CEO를 사임하고 더 블록이라는 기업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의 CEO입니다. 이 크립토 거래소가 상장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지나치게 SEC의 눈치를 본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마지막까지 미국 내 코인베이스의 XRP 상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즉시 XRP를 재상장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까지 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이제 잭도시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빠르고 저렴하게 전송할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무시하는 이유를 물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바이낸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이미 비트코인 송금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후속 조치를 하는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많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서둘러야만 더 큰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만 지원해서는 개인 간 라이트닝 월렛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 딱히 용도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현재 코인베이스는 라이트닝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며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처럼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들을 온보딩 시킨 곳이 어디 있냐며 비트코인 무시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주주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SEC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코인베이스는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따로 노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비트코인을 지금은 코인 거래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코인 거래소는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대부분 잃게 될 것입니다. SEC의 주장대로 거래소는 코인 거래 이외에는 모든 사업권에서 손을 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은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금의 자산과 현금을 상당 부분 대체하겠지만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뒤흔들 만큼 힘이 세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기술의 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거래소 도입은 매우 중요한 비트코인 폭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여러 해를 거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길게 보았을 때 아주 작은 변동성의 일부의 갑자기 마지막이 되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작은 변동성 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참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